검증된 밤 에피소드 하나, 별의 지도를 읽는 사람들. 이 영상의 모든 주장은 평가를 거친 학술 논문과 고고학 발굴 보고서를 근거로 합니다. 출처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이 검증하는 인류사 채널 검증된 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은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도가 있고 GPS가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가끔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오직 하늘의 빛만으로 길을 찾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이로운 항해의 기록을 철저한 고증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불을 끄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서기 1000년의 태평양 한가운데로 떠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배 밑동을 때리는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찰랑찰랑. 규칙적인 이 소리는 수천 년간 변하지 않은 바다의 심장 박동입니다. 여기서 잠시 2016년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폰투스 스코글런드 박사의 연구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구진은 바누아투와 통가의 초기 정착지 유골에서 추출한 고대 DNA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들에게서 파푸아 원주민의 유전자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의 유전적 뿌리는 타이완의 초기 농경민과 95% 이상 일치했습니다. 이는 폴리네시아인들이 우연히 표류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항해 기술을 가진 특정 집단이 의도적으로 이주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1947년) 노르웨이의 탐험가 토르 헤이에르달은 뗏목 하나로 남미에서 폴리네시아까지 항해하며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바람에 떠밀려 온 우연한 이주자들이다. 하지만 현대 고고학은 그의 낭만적인 가설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라피타 톡이라 불리는 독특한 유물들이 아시아에서부터 태평양까지 섬들로 정교하게 이어지는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2016년 네이처지에 실린 DNA 분석 또한 이들이 철저하게 계산된 방향으로 움직였음을 증명합니다. 이들은 표류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복한 것입니다. 항해사는 배 앞머리에 앉아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에는 우리가 보는 무질서한 별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평선을 32개 구역으로 나눈 별의 집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통 항해술의 권위자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가 기록한 사타왈 섬 항해사들의 구전 지식을 들어보시죠. 항해사들은 별에 뜨고 지는 지점을 집 에테크라 불렀습니다. 카누가 나아가는 동안 특정 별이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고 새로운 별이 떠오르는 그 찰나의 순간을 그들은 항로의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호쿨레아라 불리는 아크투루스 별이 머리 꼭대기 정점에 도달하면 그들은 하와이 섬의 위도에
도달했음을 알았습니다. 이들에게 밤하늘은 거대한 나침반이자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북극성이 수평선 위로 손가락 3개 높이에 떠 있다면 그는 자신이 북위 구도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남쪽 십자성이 수평선에 닿을 듯 말 듯 기울어지면 경로를 수정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전통 항해사들은 220개가 넘는 별의 이름과 그 별들이 뜨고 지는 정확한 위치를 노래로 외웠습니다. 낮에는 태양의 고도를, 밤에는 별의 궤적을 읽으며 그들은 보이지 않는 지도를 바다 위에 그렸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흐린 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바다의 진동을 읽었습니다. 해양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태평양의 파도는 섬에 부딪히면 미세하게 굴절을 일으킵니다. 항해사는 카누 바닥에 몸을 밀착하고 누워 등 근육으로 전해지는 배의 흔들림을 느낍니다. 섬에 부딪혀 돌아오는 파도와 원래의 파도가 만나는 간섭 무늬를 몸으로 감각하는 것이죠. 50km 밖,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섬의 존재를 그들은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수천 년의 경험이 축적된 데이터 과학입니다. MIT 해양공학 연구진이 분석한 파도의 물리학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섬에 부딪혀 반사되는 파도는 원래의 파도와 만나 간섭 무늬 인터피런스 패턴을 형성합니다. 연구진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 미세한 파동의 변화는 섬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전달됩니다. 노련한 항해사들은 선체의 비틀림과 진동만으로 이 파동의 변화를 감지해냈습니다. 이는 현대의 소나 장비가 수중 물체를 탐지하는 원리와 매우 흡사한 물리적 메커니즘입니다. 그토록 위험한 바다로 왜 그들은 자꾸 나아갔을까요? 인구의 압박 혹은 정치적인 갈등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학자들은 더 깊은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단절의 벽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연결되는 길이었습니다. 신화 속 반신반인 마우이가 낚싯 바늘로 섬을 낚아 올렸듯 그들은 항해를 통해 자신들의 세계를 확장하고 창조해 나갔습니다. 발견되지 않은 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1000년 전 항해사가 보았던 그 별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의 창밖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믿었고 파도를 믿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감각을 믿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는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도 자신만의 별 지도가 그려지길 바랍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항해사들처럼 당신도 평온하고 깊은 잠의 바다로 항해하시길 바랍니다. 고증된 밤 첫 번째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